이제 덥기 때문에 조금씩 엄청 일찍 해 뜨자마자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스트리아 벗어나서 슬로바키아의 수도 브라티슬라바로 가겠습니다. 떠나기 전 성당을 다시 보러 왔습니다. 이제 다뉴브강 보러 갈게요. 다뉴브강이 여기 비엔나 지나쳐서 브라티슬라바 그리고 헝가리까지 이어져 가지고 헝가리 부다페스트까지는 다뉴브강을 계속 따라갑니다. 그래서 쭉 평지예요. 이제 지금 다뉴브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인데 이 다리 차도 밑으로 자전거 도로랑 도보를 따로 이렇게 빼놨네요. 중간에 이렇게 떡하니 섬이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다뉴브강을 끼고 계속 가다 보면 슬로바키아 국경이 나옵니다. 여기가 빈의 끝이네요. 지금 다뉴브강을 따라가고 있는데 뭔가 4대강 국토중축길 같아. 이 증상을 견디고 이겨내야지 제 유럽 대륙 자전거 여행을 끝마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증상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꾸준히 조금씩 가보자. 오늘 순풍이다. 대박이야. 이 평지길을 순풍 타고 가네. 보기 좋구만. 바람도 많이 불어가지고 속도가 쭉쭉 나고 시원하기도 하고 다행입니다. 오늘은 강을 따라가는데 강을 보진 못하네요. 정신과 시간의 방해야 이거. 순풍 불어줘서 천만다행이다. 이 코스에서 역풍 불었으면 지옥이었을 텐데. 아우 드디어 끝났다. 초반에 반 강을 조금 보고 강을 하나도 못 봤네. 이제 이 다리 건너서 다시 다뉴브강 반대편으로 갈 거예요. 이 강이 불가리아 흑해까지 흘러간다는 거 아니야. 나는 불가리아 흑해에서 올라왔지만 이쪽에 풍력 발전기를 엄청 많이 꽂아놨구나. 여기가 바람이 많이 부는 지대인가봐요. 바람이 계속 뒤에서 밀어줘서 지금 벌써 52km나 탔습니다. 슬로바키아 수도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웃긴 게 슬로바키아 수도가 국경 바로 앞에 붙어 있어서 오스트리아를 빠져나가는 순간 수도입니다. 헤인부르크 지나서 브라티슬라바. 이쪽 잘 돼 있다. 여기 잠깐 쉬었다 가야겠다. 너무 이쁘다. 이제 여기서부터 잠시 강을 벗어나서 국경까지 가로지르네요. 브라티슬라바. 설마 저 멀리 보이는 대도시가 슬로바키아 수도? 그럴 것 같은데. 고작 13km밖에 안 남았거든요. 신기하긴 하네. 아, 이렇게 바람 불어주면은 그래도 타기 너무 편하다. 유럽은 여름에 너무 건조해. 중간이 없어. 와, 풍경 봐요. 오스트리아는 독일, 프랑스, 스위스 뭐 이렇게 딱 섞여 있는 느낌? 기차도 잘 돼 있고 이런 평지길도 있고 강도 잘 흐르고 서쪽으로 가면은 거대한 알프스 산맥도 나오고 중부 지방에는 산맥들도 많고
이런 바람 센 순풍을 만나기가 정말 힘든데 뭐 한 3-4달에 한 번꼴로 만날까 말까 하거든요. 모든 상황이 다 맞아 떨어져야지 이런 순풍 라이딩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 나 몸 컨디션 안 좋으니까 빨리 가라고 바람이 뒤에서 밀어주네요. 웬일로 도와주네. 페달을 안 밟는데 시속이 30이 넘어가네. 얼른 수도 가서 쉬라고 하나봐요. Hello. 딸이 뒤에 타있어요. 딸의 표정을 봤는데 너무 행복해 보여. 누워가지고 웃고 있어.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나중에. 브라티슬라바. 저기 엄청나게 큰 왕궁 같은 게 있네. 반대에서 오시는 분들은 죽어날 거예요. 지금 여기서 유턴해서 반대로 도는 순간 천국에서 지옥으로 갑니다. 오늘 바람이 진짜 세구나. 다 왔다. 국경이네. 우와, 바람아 너무 고맙다. 뒤에서 불어줘가지고. 지금 반대에서 오시는 분들 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멀리서 페달질 하시는 것만 봐도 개 힘들어 보여. 바람이 진짜 엄청 세거든요 지금. 지금 국경인데 이제 국경에 자전거 길이 잘 깔려있다. 국경 표지판 어딨지? 저 이미 들어왔습니다. 슬로바키아로. 표시를 한번 찾아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딨어? 메인 차도로 한번 가볼게요. 자전거 도로에는 표시가 안 돼. 우와, 슬로벤스코, 슬로바키아. 이거는 옛날 표지판인 것 같고 저게 새로 만든 건가 봐요. 26번째 국가 슬로바키아 들어왔습니다. 지금 10시 반밖에 안 됐는데 제가 잡아놓은 숙소가 2시 체크인이라 시내 중심가 가서 뭐 점심을 하나 먹을게요. 여기서 이제 중심가까지 한 5km만 달리면 됩니다. 브라티슬라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으짜. 이번에 여기 브라티슬라바 시내에 조금 좋은 숙소? 오늘도 1인실을 잡았어요. 호스텔 말고. 이번엔 욕조 있는데, 그래서 3일 쉬는데 3일 동안 욕조에서 반신욕을 매일매일 해보려고 합니다. 땀을 내려고. 이제 데이터 없네. 국경 넘기 전에 데이터 좀 쓸걸. 저기가 전망대인가 보다. 브라티슬라바에 3일 있으니까 편집도 하고 천천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체크인 하기 전까지만 시간 좀 때우고. 여기가 바로 번화가인가 봐. 맞네. 고작 70km 떨어져 있습니다. 비엔나에서 이 브라티슬라바까지 오는데 70km예요. 전통 음식을 먹고 싶죠. 접근성이 진짜 너무 좋다. 네, 식당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전통 음식점인데? 슬로벤스카 레스토랑. 무슨 크림 갈릭 스프랑 다른 거 하나 더 시켰는데 스프 먼저 나왔네요. 안에 이렇게 스프가 담겨져 있어요. 마늘 스프 맛있다. 빵에 스프를 흡수해가지고 스프
스코프가 양이 생각보다 많이 없네. 빵밖에 안 남았어. 이게 브린조베 할루스키라는 전통 음식인데 삶은 감자인데 양치즈가 들어가요. 치즈 냄새가 장난 아니다. 후추를 좀 뿌리고. 진짜 심플하네요. 이게 10유로니까 15,000원. 이게 5유로. 이 두 개에서 3만원이네. 썩 그렇게 맛있진 않다. 아, 여기가 광장이네. 뭔가 저거 포탈 같아. 여기 다른 나라 국기들이 많이 걸려있네. 스위스, 북마케도니아. 지금 보이는 이쪽 문이 미카엘 게이트래요. 제가 보기에는 이 중심가로 들어오는 메인 문인 것 같습니다. 서울 있다. 여기서 서울 8,138km 떨어져 있어요. 서울이 박혀 있네요. 제 숙소가 대통령 궁전 바로 옆에 있어요. 저 앞에 보이는 게 브라티슬라바 성. 와. 숙소가 여기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탔네요. 73km. 오스트리아 끝내고 26번째 국가 슬로바키아 수도 브라티슬라바 잘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오늘부터 주말까지 3일 딱 쉬고 다음 코스는 이제 헝가리로 넘어갈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끝. 이 욕조가 있는 데를 구하려고 제가 돈을 좀 썼어요. 1박에 한 8만원 정도 준 것 같습니다. 3박 해가지고 한 24만원 정도 썼는데 일단 제 컨디션이 우선이니까 돈은 좀 나중에 생각하고 하는 걸로 해서. 이 유럽이 욕조 있는 곳이 많지가 않아.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들어가면 부다페스트에 온천 스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부다페스트에서의 계획은 스파 투어를 한번 해볼까, 들려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오늘 저의 저녁 스팸을 오스트리아 쪽에서 구해서 왔습니다. 얼마 만에 스팸인지. 해가 뜨거워가지고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4시가 조금 넘었어요. 오늘 브라티슬라바 마지막 날인데 그렇게 막 크게 볼 건 많이 없더라고요. 여기서 그나마 가까운 성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도 한 4일 전보다는 온도가 많이 내려갔어요. 지금 30도는 안 넘고 한 26, 7도를 맴돌고 있긴 하네요. 여기서 다니브 강을 볼 수 있나 보다. 처음에 들어올 때 바람이 많은 이유가 있었네요. 와, 저기 풍력발 전기가 엄청 많이 꽂혀져 있다. 몰랐어. 이 메인 올드타운 쪽 반대편 쪽은 와에 엄청 신도시 느낌으로 아파트 단지가 많네. 성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해봐요. 박물관인 것 같은데요? 이 풍경 어디에서도 한번 봤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익숙하지? 제가 보기에는 이 건물 안쪽 뮤지엄으로 들어가려면 티켓을 구입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들어가고 싶어도 좀 늦게 와서 못 들어갑니다.
브라티슬라바 성으로 올라오면 이 다뉴브 강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게 아마도 장점 중에 하나. 이 성 꼭대기에서 번화가 전경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올드타운 중심가가 보이긴 합니다. 다섯인데도 엄청 뜨겁네. 해가 규모가 작긴 해도 잘 돼 있죠. 이 정도면 대충 다 둘러봤습니다. 성 주변 걸어 다니는 거는 뭐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올드타운 메인 번화가. 사실 여기 브라티슬라바 올드타운이라 바로 옆에 붙어있는 이 브라티슬라바 성, 그리고 다뉴브강 전경, 그리고 처음 들어올 때 봤던 미카엘 게이트, 거기가 이제 올드타운으로 들어가는 메인 중심 문이었고, 이 성당도 처음 들어왔을 때 봤었죠. 교회가 하나 뭐 유명하다는데 교회 건물이 파란색인가봐요. 교회까지 딱 보면 대충 브라티슬라바 관광 와가지고 볼 건 다 본 것 같아요. 오히려 올드타운 성벽이 더 멋있어 보이냐? 개구멍이 있네. 여기 봐요. 여긴 사람이 아무도 없네. 메인 광장. 아기자기하고 너무 예쁘죠. 광장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 푸른교회 갔다가 그 교회 옆에 쇼핑몰 같은 게 하나 있길래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어요. 유럽 사람들 아이스크림 진짜 좋아한다. 아이스크림만 보고 환장하는 것 같아. 비엔나는 차가 그리 미어 터지는데 비엔나랑 70km밖에 안 떨어져 있는 브라티슬라바는 도로 봐요. 반사하고 신호등도 안 해놨어. 고작 70km인데 이렇게 달라. 왜 이 교회만 파란색으로 칠해놨을까? Zdravá Mária, milosti plná, Pán s tebou. 선크림을 하나 사야 돼요. 선크림 다 썼어. 이거 8컷인가? 물병 용량 큰 걸로 새 거 2개 살까봐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플라스틱 물병이 엄청 오래 쓰고 거꾸로 들면 물이 줄줄 새서 이거 물병 2개. 이거 팔토시 하나 살까봐. 더울 때 물 묻혀서 끼면 시원하니까. 춘대인가봐. 춘대. 쇼핑몰 앞에 진짜 잘 돼있다. 브라티슬라바 둘러보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 한국 대사관이 여기 있구나. 굴라시. Great. All over the kitchen table.